쉬운 영어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가정법의 조동사 과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거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왜 조동사 과거를 가정법에 만약에 내가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만약에 뭐가 뭐뭐였다면 어떻게 됐을 텐데 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걸까요? 왜 과거를 쓸까요? 여기는 오늘 문장이 if she applied, she could pass the test 이 문장을 갖고 왔어요. If she applied, she could pass the test. 만약에 그녀가 지원했다면 그녀는 그 시험에 통과했었을 거야. 통과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기에 뭐 왜 could를 썼을까요? 요거를 조금 오늘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조동사 부분에서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가정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느낌만 잡으면 됩니다. 자, 요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She could pass the test. She passed the test. 두 문장, 이런 무슨 차이죠? 두 문장을 보면 왜 이 could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의 결과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두 문장의 내용은 같은 건가요? She could pass the test. 자, could를 우리가 can의 과거로 알잖아요. can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can은 뭡니까? 네, can은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can. 예. 그러면 can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바꾸면 could는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치자고요. 할 수 있었다. 그래요. 할 수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은 뭔가요? She could pass the test. 그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자, she could pass the test. 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어. 우리도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뭐 억지를 부린다면 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시험 통과한 거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서 통과했지 뭐 이렇게 억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시험에 통과했다는 말로 쓸 필요가 없죠. 왜죠? 바로 요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시험에 통과했다는 말 그냥 과거형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녀는 시험에 통과했다. She passed the test. She passed test. 그냥 이렇게 과거형 딱 쓰면 시험에 통과한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다가 could를 쓰면 뭐죠 도대체가? 일단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문장은 달라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위의 문장은 통과한 건 일단 아니죠. 통과한 거는 시험에 합격한 건 밑에 문장이잖아요. 밑에 말로 얼마든지 되는 말을 위의 말로 할 수 없었죠. 이 사람의 통과 능력을 말해서 근데 그 통과 능력이 지난 능력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an의 과거 could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할 수 있었다. 이거는 일부 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 could, would, should 이런 could, would, should 조동사 과거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합니다. 또 조심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이 없는 말을 합니다. could. 심지어 이 말을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미래로. 아마 통과할 수 있을 걸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가 거리감이잖아요. 거리감은 주로 과거로 가지만 현재를 볼 때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했어요. 이 could가 미래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문맥에 따라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문맥에 따라. 아마 대부분 이거는 통과할 수도 있었어 라고 하는 후회나 뭐 이렇게 짐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문장을 잘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문장과 위의 문장을 보시면 이 could의 느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pass 여기 있고요. past 과거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 문장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통과한 거죠. 오케이. 통과한 과거. 맞죠? She passed the test. 그녀는 시험에 합격했어. 예,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이 위의 말로 가면 she could pass. could pass. 그죠? could pass.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게 패스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가요? 아니죠. 패스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녀의 패스 능력의 과거형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패스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가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후회가 들어가고 심지어는
맥락에 따라 이건 그냥 제가 뜬금없이 한 문장 딱 써놓으니까 애매하긴 한데 맥락에 따라 미래형 패스 아마 합격할 거야 이런 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She can pass라는 말을 확실하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She can pass하면 뭐가 되죠? 예, she can pass하면 그녀는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가 되잖아요. 그죠? 이 말에 과거형으로 쓰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그 짐작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조심스러운 짐작이 되기도 하고 또 뭐죠? 시험 통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말로 과거의 후회나 이런 가정을 말한다. 어땠어요? 어려우세요? 자, 이 밑에 문장을 보시면 돼요. 밑에 문장의 현실적 사실이 passed라는 과거로 이미 나왔습니다. 이 말을 she could pass the test가 대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죠?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에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왜 조동사 과거가 나오느냐고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요건 could를 통해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she passed the test와 she could pass the test를 같이 두고 보시면 she could pass the test가 그냥 과거가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can의 과거형인데 can을 과거로 말한 게 아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she can pass the test를 she could pass the test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의 과거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조심스러운 미래나 조심스러운 과거를 말한다. 예, 미래인지 과거인지는 이게 문맥에 따라 결정될 일입니다. 말하는 과정 또 써여진 글씨에 따라 결정되는 이야기여서 could는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또 뭐뭐 했을 수 있을 텐데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자, 요 말을요 제가 이제 가정법 설명하면서 실제 그 가정이 아닌 말들로부터 해서 가정의 말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She will apply and can pass the test. 자, 보세요. 이건 미래 의지죠. 그녀가 apply 할 거야. 그녀는 apply 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통과할 수 있어. 그 시험을. 이런 뜻이죠. 이거는 가정이 아니죠. 그녀는 시험에 분명히 시험 접수할 거고 응시할 거고 그리고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라는 말이죠. 뭐 이상한 말 아니죠. 요거는 그냥 물론 이건 좀 일반적인 말에서 이렇게 will이나 can을 딱 집어넣는다는 건 굉장한 자신감이고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흔히 쓰이는 말이거든요. She will apply and can pass the test. 용기를 주는 말일 수도 있고 내가 그녀의 편에서 자신감을 표현하는 말일 수 있겠죠. 그녀 분명히 접수할 거야. 그리고 충분하지. 이런 뜻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그 현실의 의지죠. 의지. 여기 의지를 나타내서 할 수 있다가 분명히 나오죠. 이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죠? 뭐 자신의 자신감을 말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말에서 다음 말을 보세요. She applied. 이건 과거입니다. 그녀는 접수했네요. 시험에 applied 했습니다. 그리고 어땠나요? She는 applied 했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통과했군요. 이것도 2번인데요. 통과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그가 접수했고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응시했고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She applied and passed the test.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뻥 차고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녀는 접수했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패스됐어. 이런 느낌의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문장 가정법을 말하죠. 가정법. if를 이용해서 뭐뭐 한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가정 뭐죠? 안 된 얘기. 안 된 얘기로 돌아갈 겁니다. 앞에 얘기 미래형과 과거형은 다 된 얘기입니다. 또는 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가정법은 안 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문장입니다. If she applied 자, 그녀가 만약에 지원했다면 if니까요. 지원했다면이 되는 거죠. If she applied 했다면 she could pass. 2번, 3번 하셔도 되고 둘 다 2번 하셔도 됩니다. She could pass. 그는 패스했을 거야. 할 수 있었을 거야. 뭐를요? 테스트를요. 그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거야.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응시만 하면 붙는 애가 왜 응시를 안 해서라고 하는 이런 후회나 걱정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 말했지만 가정법은 과거를 쓴다고 문장에 과거형이 나온다고 과거가 아니다. 이건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그죠? 현재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If she applied, 그녀가 지원했다면 그녀는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접수를 안 해서, apply를 안 해서 패스하지 않은 상황을 뭐 후회나 염려, 뭐 이런 말로 또는 조심스럽게 격려하는 말로 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가정법에 과거를 쓰는지, 뭐 이거는 이제 가정하는 거니까는 지난 일을 얘기하니까 이 앞에 문장 if절이라고 하죠. if절에 과거 쓰는 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실 텐데 뒤에 could를 왜 쓰느냐는 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사실을 쓸 거면 could 쓰지 않죠. 그냥 past에 쓸 겁니다. could 쓸 필요가 없죠. past 과거형 그냥 쓰면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뭐죠? 짐작, 염려 이런 거 could를 can의 과거로 해서 했을 텐데 하니까 이미 뭐죠? 권유, 제한, 가정, 가능성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가정법 어땠습니까? 가정법 과거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 설명드렸는데 좀 어려우신가요? 그냥 처음에 비교했던 could past와 past 이 두 개를 머릿속에 넣으셔서 계속 생각하시면 아, 이게 코드 패스가 그런 뜻이구나 하고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어를 그냥 현재, 과거, 미래 사실 이게 시제에 대한 오해인데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렇게 PP 이렇게 외우셔서 자꾸 혼란이 오신 건데 could나 would, should 이런 것은 그런 가정의 의미 또는 조심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쉬운 영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가정법에 왜 조동사 과거를 쓰는지 실제 과거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